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읍내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곳에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오래된 만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순심네 만물상. 이 가게의 주인이셨던 순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진열대에는 낡은 라디오, 짝이 안 맞는 녹그릇, 색, 바랜 털실 뭉치들이 주인 잃은 강아지 마냥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그 정막을 깨고 서울에서 온 손녀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하이힐에 세련된 코트를 입은 수진이는 가게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푹 쉬었습니다. 아유, 할머니는 뭐 이런 잡동사니를 평생 끌어안고 사셨대. 얼른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 중도금이나 치러야지. 수진이는 오직 가게를 빨리 팔아버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훤칠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고향 친구이자 마을 이장인 민호였습니다. 왔냐, 수진아. 할머니 가시는 길은 잘 배웅해 드렸고? 민호야. 그건 그렇고 이 가게 내놓으려고. 내가 이장이니까 부동산 좀 알아봐줘.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낡은 한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순심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 이 가게를 팔려면 할머니가 숨겨둔 3가지 보물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보물? 이 쓰러져가는 가게에 금송아지라도 있다는 거야?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와 민호의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낡은 괴짝 속에 있던 쪽지였습니다. 가장 추운 날, 가장 추운 방으로 가는 구름. 구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수진이는 투덜거렸지만 민호는 빙긋 웃으며 가게 구석에 쌓여있던 두꺼운 목화 솜니불을 가리켰습니다. 이거야. 할머니가 겨울마다 솜을 틀어 만드신 구름 같은 이불. 두 사람은 솜니불을 지게에 지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독거노인 박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냉골 같은 방에서 떨고 계시던 박씨 할머니는 이불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이고, 순심 형님, 가시면서까지 나를 챙기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박씨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꼭 잡는데 그 손이 마치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처럼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금덩이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부엌 찬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잔칫날마다 웃음꽃 피우게 하는 나무. 수진이는 한참을 헤매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에서 오래된 떡쌀떡에 문양을 찍는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국화 무늬, 수레바퀴 무늬가 정교하게 조각된 손때 묻은 물건이었지요. 아, 이거 생각난다. 명절 때마다 할머니가 이걸로 절편을 찍어주셨는데 민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 어릴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너네 마당에 모여서 떡 맺히고 나눠 먹었잖아. 그때 내가 갓 지은 떡 먹고 싶어서 아궁이 앞을 떠나질 않았지. 수진이는 떡살을 어루만지며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온 마을이 한 식구처럼 지냈던 그 시절. 서울살이에 치여 잊고 살았던 함께하는 기쁨이 떡살 무늬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서는 할머니의 안방, 자개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품었으나 끝내 끼지 못한 둥근 마음. 수진이가 찾아낸 것은 꼬깃꼬깃한 편지와 함께 싼 초록색 옷가락지였습니다. 편지의 수신이는 놀랍게도 민호의 아버지, 지금은 병환으로 누워 계신 김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민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순심 할머니와 민호 아버지는 젊은 시절 서로 연모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심 할머니는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고 이 만물상을 지키며 평생을 홀로 사셨던 겁니다. 할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 내 평생 당신을 마음에 품었으나 가족을 위해 내 몫의 행복은 접어두었소. 부디 다음 생에는 이 가락지 끼고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수진이와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온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희생과 가슴 시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보물을 찾은 날 저녁, 수진이는 민호 아버지인 김노인을 찾아가 옷가락지와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김노인은 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고향 집을 팔아야 할 처지라는 것을요. 수진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부동산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만물상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을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옛 물건들을 꺼내놓자 추억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봐, 이 재봉틀 내 혼수 해갈 때 썼던 건데 이 낡은 라디오 소리가 기가 막히네. 수진이는 가게를 정리하며 나온 수익금 전부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야, 이건 할머니가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버님 치료비에 보태. 수진아.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순심내 만물상 간판은 내려가고 그 자리엔 고향 찻집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이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로 가게를 꾸미고 마을 어르신들이 오가며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었지요. 이제 수진이는 하이힐 대신 편한 단화를 신고 민호와 함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처마 밑 풍경 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웃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얘야, 잘했다. 그게 진짜 보물이다. 하고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비싼 아파트도 통장의 잔고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날 건네는 이불 한 채, 함께 나눠 먹는 떡 한 조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순심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보물이 아닐까요?